안녕하세요. 저는 다낭에 3월 14일 날 서울 출발해서 3월 29일 서울 도착로 1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첫째, 다낭에 가기 위해서는 항공권을 끊어야 되겠죠. 항공권을 끊을 때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끊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가 항공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아마 조회해보면 비엣젯 항공이 많이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외국 항공이기 때문에 그걸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비엣젯 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내 캐리어 하는 경우에도 그 무게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내에 들어가는 그 무게는 뭐 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재는 시간 동안 너무 바쁘니까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오바돼도 그렇지만은 그 규정을 지켜가는 게 좋고, 만약에 측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황당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티켓을 구매할 때 날짜를 휴가 날짜 같은 경우는 옮기질 하기가 어려웠지만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날짜를 이리저리 옮겨보면은 저렴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일찍 여유있게 구매해두면은 또 저렴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의 가격은 항상 수시로 변동합니다. 이 티켓 금액 만들어내는 데서는 여러가지 그 룰들이 있어, 항공사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비엣젯이 제일 저렴하죠, 외국 항공사로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외국에 도착해서 또 가는 것도 난감하죠. 택시를 타면 되게 되는데 택시가 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호텔 픽업비가 7불이고 그 엑스트라 차지로 밤늦게 도착할 때 그 요구하는 금액이 3불이었습니다. 보통 얘네들이 동으로 따질 때 엑스트라 차지로, 그냥 밤늦게 오는 경우 엑스트라 차지로 7만 동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톨비로 따로, 톨비가 10만 동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15,000동 줬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톨비를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랩 앱을 깔아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얼굴 인증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인증이 안 되면 사용하는데 제약사항을 받더라고요. 그 인증을 해야 되니까 인증을 해서 가지고 오셔서 유심칩을 사가지고 오신다면은 그랩을 불러서 가시면 아주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랩 타는 방법은 사람들한테 거기서 물어보면 그 위치가 있으니까, 또 그랩을 띄워놓으면은 그 차가 움직이는 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지도 보실 줄 알면은 그쪽으로 가서 타시면 되니까 어느 누구든지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전은 한시장 근처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시장 근처에 금은방들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시장 사거리에 이렇게 코너 이렇게 카드라거나 사거리 그 부분에 소안하라는 SOAN 띄고 HA 소아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거기에 환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틴타인이라고 있어요. TIN 띄고 THANH. 거기 공차 2호점 옆에 더 북스라고 있는데 바로 옆에 그 금은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더 낮게 저 같은 경우는 쳐주더라고요. 두 군데를 알아봤었는데. 근데 굳이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네이버 환율로 거기 한시장 근처에서 해주는 건 아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는 뭐 정확하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한 50동에서 한 100동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시장에서는 큰 돈을 환전할 때 쓰시고, 만약에 한 100불 정도는, 만약에 비치 쪽에서 호텔에 묵으신다면은 100불 정도는 그냥 그 근처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근처에서 하게 되면은 그 근처에는 뭐 환전해주는 곳이 많진 않아요. 이런 마사지샵이나 뭐 이런 그 근처 가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조금 비싸게 해주는데 한 200동 정도, 네이버 환율하고 한 200동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00동 정도면 100불이면 한 1000원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그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적은 돈은 굳이 그랩 불러가지고 그랩 비용 들여가지고 한시장까지 가서 하실 필요가 없고, 가는 길이 있다면은 한시장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심 오시면은 핸드폰을 개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서울에서 해 오셔도 되고, 여기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는데, 모비폰하고 제가 이제 비에테를 얘기하자면, 모비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 모여 있는 뭐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피닉스 원 호텔이라고, 대산 호텔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간판은 피닉스 원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모비폰 같은 경우 16만 동에 그 유심 심카드까지 해서 포함 16만 동에 그 해주더라고요. 그 16만 동에 뭐 하루에 4기가인가 3기가인가 되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으니까 아마 풀로 그 정도면 뭐 충분하게 쓸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비폰이 조금 가끔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약간 참으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에텔이 많이 그 우리나라 SK처럼 많이 퍼져 있고 잘 터진다고 그럽니다. 비에텔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제가 가서 그 대리점에 가서 했는데 22만 동 줬어요. 22만 동 한 달짜리. 한 달 그 4기가, 그리고 이제 전화도 되고, 아까도 모비폰도 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비폰 같은 경우는 16만 동, 비에텔 같은 경우는 22만 동. 뭐 인터넷상으로 비에텔의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요금들이 있는데, 가면은 뭐 그렇게 다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더 저렴한 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22만 동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를 보고 대충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그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도를 보시면 다낭공항이 이게 보이는데, 다낭공항에서 해변까지 한 4.5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변 쪽에서 직진으로 해서 다낭공항까지 차를 이용하게 되면 아마 6.5km 정도? 5km 되나? 그 정도 되는데 한 7만 8천 동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면 한시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시장이 저쪽에 있는데, 한시장 옆으로 그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쪽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걸을 수 있는, 걷기 좋은 곳입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걸으려면은 그 보드블록 있고 막 해서 복잡합니다. 그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한강 이 빨간 줄로 해서 용다리까지 해서, 파란 색깔이 다리가 용다리입니다. 용다리를 건너게 되면 야시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군데 음식점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아주 다른 곳은 뭐 여러 군데도 가봤지만은 그래도 이곳만은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해 보고 싶은 곳입니다. 반새우 바지영이라고, 여기서는 반새우인데 가성비가 높고, 그리고 이 베트남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도 거기 많이 갑니다. 요곳에 여기 가서 한번 맛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목해산물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목해산물 식당도 여기도 굉장히 가게가 크고 아주 저렴합니다. 큰데도 여기도 한국 사람 엄청 많이 옵니다. 여기도 외국인 가끔 오는데 현지인들도 오고 한국 사람 쫙 깔려. 이쪽에 한번 가서 해산물 한번 드셔보시고, 해산물이 아니어도 뭐 볶음밥, 그 모닝글로리 뭐 이런 것들 맛 가격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 원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원, 이쪽 부분의 호텔들은 동양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동양인들이. 그리고 밑에 쭉도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 쪽에는 그 서양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저희가 본 관점이 딱 맞진 않습니다. 제가 한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보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롯데마트가 있잖아요. 이 밑에 롯데마트는 귀국 가실 때 필요한 선물들 사오러 가는 곳이 롯데마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위치도 알고 계셔야 돌아오실 때 롯데마트도 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찍어 놓은 원 그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파악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나와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래가 잘 다져져서 걷기도 좋아. 그럼 또 이쪽에 오니까 또 패들링, 이걸 패들링이라고 하나? 패들링 하는 거. 이쪽 패들링으로 많이 오네요. 미키 해변의 서쪽 부분, 서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배가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40분째 걷고 있습니다. 40분째 걸으니까 한 3.6km, 3.5km 정도, 지금 현재 3.5km 정도 걸었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해수 관음상 쪽으로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요. 1시간 조금 못되게 지금 거의 걸어왔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다 나가는지 또 흐리고 그런 거 잘 보이지 않네요. 제첩 같은 거, 제첩 잡았나봐요. 제첩 같은 거. 자자! 이게 자자하다. 근데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작은 거, 모래 같은 거 빼내는 거. 배가 조금 더 보이는데, 여기. 배가 정말 흐릿하게 보이는데. 조금만 갑시다. 조금만. 그럼 1시간 됩니다. 5분만 갑니다. 5분만 걸어갑니다. 안 보여서 그래서 많이 있지? 자, 고기 잡은 것들 파나봐. 잡아가지고 왔나? 새우도 있고. 잠시만요. 진흙벌에서 나온 그거. 진흙벌에서 잡은 것 같아. 이거. 새우도 있고. 우리나라 저기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그런 것들. 여기서 현장에서 잡아서 이렇게 이제 바로 잡아서 파나보다. 비린낸. 여기 갓 잡은 생선들입니다. 헬로. 헬로, 진짜. 조개도 있고. 오징어 재밌다. 꼬막 같은 것도 있고. 오징어도 꼴뚜기인가 있고. 요건 많이 이건 뭐라 그러는데, 이거 물 다 버리고 막 그러는데. 갈치인가 보다. 갈치, 큰 갈치도. 생선들, 갑오징어. 엄청 크다. 이게 갑오징어 이게? 엄청 크다. 이런 것들은 살아. 손질하시는가 보다. 꼴뚜기 조그마한 것.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여기 폭우가 배가 많은 곳이어가지고 장이
하나 봅니다. 이게 장을. 라이더도 있고, 활력이 넘쳐요. 생새우. 어. 김장할 때 쓰는 생새우 있잖아. 새우, 새우. 생새우. 그지? 라이딩해서 이게 천천히. 저 아줌마 라이더. 저 아줌마 라이더. MTV. 이렇게 파나봐. 새우. 새우 싱싱하다. 어? 김장할 때 새우 갖다 Ngon á, ngon. 그냥. Xin chào. Ăn thử đi. Biết, có tiếng biết tiếng không đó. Tươi, tươi, tươi. 날씨가 흐려서 배들이 잘 안 보여요. 여기 보면 지나갈 때 저번에 여기 해수 가늠상 보러 갈 때 지나갔는데 저 위에서 바라보면 배가 많아가지고 명량해전 뭐 촬영할 때 그 배들이 띄워져 있는, 그 많은 배들이 띄워져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